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기체가 한 이제 기체가 한 1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서 일단 동그라미 좀 쳐준다. 이상기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원에서는 단어적 개념이에요. 그냥 아니 모르니의 개념이고 원래 화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화학에서도 이제 화원이나 화학2 고3 때 배우는 거기에 기체 관련된 법칙에서 이상기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듣기만 하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사실은 실제 기체가 있어요. 실제 기체. 그래서 영어로는 ideal gas, real gas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 실험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진짜 기체로 하게 되면 오차 범위가 너무 많이 생겨. 경우의 수는 계속 이게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법칙을 설명하기가 되게 불편한 게야. 그래서 이런 거 좀 무시하고 그냥 이상적인 기체, 그러니까 변수가 생기지 않는 기체 를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그걸 이상기체라고 하고 정확히 따지면 충돌 전후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고 이걸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라는 말을 쓰거든. 뭔지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직선 운동을 한대요. 불규칙 직선 운동을 한대. 브라운 운동을 한대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기체 자체 부피를 무시합니다. 자체 부피를 무시했다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기억하셔야 돼요. 기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말이 좀 길어. 한번 쓰고 지울게. 기체 평균 분자 운동. 이게 하나 단어야. 말 이렇게 길어. 기체가 평균의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오로지 절대 온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자, 지금 이걸 왜 써주냐면 이 단원에서 써먹을 거거든. 운동에너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아까 온도라는 개념 썼었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되니까 에너지가 커진다 작아진다는 거 온도에 의해서만 설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커졌으면 얘가 커지는 거고 얘가 커지면 얘가 커져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의해서만 되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했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실제 기체는 안 배우고요. 이상기체만 배울 거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앞단원에 연결된 거야. 운동에너지는 온도예요. 절대온도 지워버릴게요. 물리에선 얘를 갖고 많이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이때 다시 이상기체에 적용되는 기체의 법칙들이 있어요. 다 들어본 거야. 뭐가 있냐면 보일의 법칙 들어본 적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안 들어봤으면 안 돼. 아보가드로의 법칙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보일의 법칙이 뭔지 아니 혹시? 그래, 혼자 할게. 압력하고 부피는 어때? 일정합니다. 라는 뜻으로서 압력이 크면 부피가 쪼그라들어요. 라는 뜻이야. 샤를의 법칙은 어떻게 돼? T분의 V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해. 무슨 소리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 커져요. 뜨거운 물이 되면 부피 커지는 거. 그 샤를의 법칙인 거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뭐게? 뭐? 쟤 왜 저러지? 몰수는 부피. 몰수의 부피비 분자수의 부피비. 뭘 봐? 개수가 많으면 그만큼 차지하는 부피도 커져요, 일정해요 라는 뜻이거든. 근데 사실은 이거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만 이걸 교통정리하는 게 뭐냐면 얘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넣으면 이 세 가지가 다 되는데 뭐냐면 PV는 nRT라고 하는 아이야. 사실 조금만 나온 김에 좀 더 들어갈게. 보일의 법칙이라는 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거든요 라고 할 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온도와
그에 있는 몰수가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얘네 둘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얘가 바뀐다. 그럼 이거 적용시킬 수 없어요. 이번에는 어떤 조건이냐면 여기서는 압력하고 몰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관계식을 따지는 거지. 사실은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커져. 그래서 얘가 일정해지기 위해서 부피가 커져야 되거든. 그래서 요 관계식이 나온 거야. 아보가드로 법칙 기억난 건데 아보가드로 할 때 항상 했던 말이 기억나나? STP 상태 이런 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개수는 부피와 비례합니다. 라는 뜻이야. 자, 시켜볼게. 자, 외우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듣고 이제 잊어버리고 결과만 기억해. 자, 이거 끌고 올게. PV는 N 한 번만 더, 한 번만이야. N 요게 기체 상수거든. 압력, 부피, 몰수, 온도는 다 알 거야. 얘가 기체 상수. 그래서 R은 0.082라고 합니다. 자, 일단 한 번만.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이거 좀 자랑질하려고 뭐라 할 거야. 그때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1몰 0도씩 1기압 1대 부피 얼마야? 그쵸? 22.4리터죠. 자, 한 번만 볼 테니까 봐봐. 얘를 변형할게. R을 냅두고 NT분의 PV인 거 인정? 그 다음에 몰수는 1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온도는 0도씨가 아니야. 뭐여야 돼? 그치. 알려준 건 섭씨 온도지만 풀 때는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니까 273 켈빈 분의 압력은 1 기압 곱하기 부피는 22.4리터. 그래서 얘가 단위가 돼요. atm 리터 퍼 몰 켈빈이 되어지거든. 나중에 시간 되면 계산해 볼게요. 0.082라고 하는 지금 이러한 얘가 조건이야. 그러면 이 조건에서 이 숫자들 바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바뀌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체 상수 변하지 않는 숫자예요 라고 합니다. 이걸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아 그렇군이라고 해놓고는 때려주고도 문제상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화학 2에서는 언급을 해도 이것도 지워버리자. 지워버려. 이것도 지워버려. 필요 없어. 물리에서는 지웠어. 자, 하던 얘기 할게요. 지금 변하면 안 되니까 영향력이 없지. 제끼게 영향력 없어. 산수 영향력 없어. 몰수 영향력 없어. 공식이네. 됐죠? 이쪽으로 내려가자. 여기서는 PV는 nRT인데 영향력 없는 애를 제끼자. 압력하고 몰수 영향력 없어. 상수니까 영향력 없어. 그러니까 얘를 바꾸면 되겠죠. T분의 V에 놓고 영향력 없는 애들 여기다 갖다 놓고 P분의 nR. 이건 어차피 안 변하는 숫자잖아.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가 얘랑 똑같은 거지. 됐어요. 증명만 하고 있는 중이야. 그 다음에 밑에 거 여기서는 PV는 nRT nRT에서 온도와 압력이 변화가 없고 상수 일정이에요. 그러면 n분의 V에 놓고 P분의 RT 이게 안 변하고 일정이에요. 공식 똑같은 거네. 그러니 이제부터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의 법칙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PV는 nRT에다가 갖다 놓고 다 대입해 버리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것들 혹시 나중에 문제 풀 때 요걸 써먹을 거야. 아주 나는 조금 많이 써먹어. 왜냐면 써먹는 게 조금 덜 외워도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거 빼고 못 풀겠을 때 저걸 때려 넣으면 어찌됐건 뭐가 튀어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상기체에 대한 상태 방정식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이제 거기서 보게 되면 이상기체는 동그라미 쳤죠. 한 번 더 밑줄 동그라미 압력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을 얘기하는 건데 별건 아니고 이제 우린 기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에 어떤 기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기 단면적이
여기 단면적이 뭐 여기서 A라고 잡을 거고 이 기체가 얘를 때리는 요를 우리는 압력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때리는 힘, 여기는 힘이라고 되어 있지? 힘이라고 되어져 있을 거야. 힘. 그러면 여기서의 말하는 이 압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단면적분의 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얘가 늘어나서 일로 이동했어.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왔어. 쟤 왜 웃지? 너 나 비웃냐? 그럼 얘가 이만큼 뭐 했어? 이동한 거 맞아요? 이동 거리가 되어졌지. 그 다음에 요만큼 부피가 요만큼 변했지요. 맞습니까? 근데 한 일이라고 우리 일을 어떻게 돼? 그렇지. FSW는 FS라고 하잖아. 오케이. 그러면 요 이동한 거리를 책에서는 보통 델타 뭐 L로 많이 써요. 그럼 얘를 델타 L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근데 힘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얘를 F는 단면적 곱하기 압력인 거잖아. 그런데 요게 단면적의 요 압력은 요 단면적의 요 길이 요 단면적의 요 길이 이제부터 이제 꼭 싫어하는 이제 공간적 개념이 나오는 거야. 요 면적의 요 길이면 뭐가 되는 거니? 공간이 되지. 공간이. 이해하죠? 이해됐지? 공간. 우린 공간이란 말 대신에 부피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그래서 일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어떻다? 부피의 변화와 관계가 아주 밀접하지. 이해됐나요? 그래요. 이 말인지 잘 봐. 이제부터 이제 국어야. 국어 외우지 마. 일을 했다. 일을 받았다. 외우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누구냐면 너희들이 기체야. 여기 공간에 있는 너희들이 기체야. 근데 너희들이 일을 했어. 일을 했다라는 건 힘을 주고 이동거리가 생긴 거지. 힘을 줘서 이동거리. 힘을 줘서 움직였잖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니? 부피의 변화가 증가한 거 맞습니까? 우리 수민이 조금씩 늦어. 자, 일 받았대. 그럼 받았으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일로 온 거지. 받았다. 그럼 했다면 늘었으면 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 그래, 맞아. 이걸 누가 암기하고 뭘 하려고 그래. 그냥 그게 다야. 눈 있으면 바로 되지. 제가 이것도 이렇게 끝나면 장담하건대 요거는 기본적인 거고 문제상에서는 이런 어휘로 내거나 아니면 그래프로 낼 거예요. 대부분은 Y축을 압력, X축을 부피로 할 겁니다. 라고 했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자, 이제 일을 했어. 일을 했어. 그래! 앞뒷말 자르는 거야. 그 중간 과정 어떻게, 어디가 여기다 일을 했으면 얘가 늘어나니까 V1에서 V2로 갔다라는 거지. 근데 이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색깔 표현을 할게.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만 있나? 아닌데 이렇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얘가 두 번째, 얘가 첫 번째. 외우는 거 아니라 해석하는 거야. 첫 번째를 보자. 있는 그대로. 압력은 변해 안 변해? 압력은 일정해.
근데 뭐가 되고 있어? 부피가 V1에서 V2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뭔데? 부피가 늘었으니까 일을 했겠지. 뭐만큼? 이 면적만큼. PV 그래프에서 면적만큼. 두 번째로 가볼게요.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압력은 일정하진 않을 거야. 그럼 여기서 얘를 P1이라고 하고 여기를 P2라고 칠게요. 그럼 P1에서 P2로 같다라는 것은 즉 V1에서 V2로 같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1이었을 때가 V1, P2였을 때가 V2 일 때 어찌됐건 부피가 증가한 건 맞지? 근데 당연히 일은 증가한 게 맞을 거예요. 얼만큼? 요 면적만큼. 그 방식은 두 가지야. 압력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피가 변할 수 있고 압력이 변하면서 부피도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요? 왜요? 아니라 문제상에서 문제 풀 때 결론은 일과 부피야. 일과 부피야. 중요한 건 부피가 변하는 거야. 왜? 델타거든. 변화가 있을 부피가 있다가 아니야. 부피가 변했다가 문제인 거지. 변했대. 그러면 이걸로 가. 근데 문제상에서 이건 너무 단순할 수밖에 없어. 얘가 얘인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갖고 장난질을 안 하지.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뭘 갖고 장난을 해? 얘를 갖고 장난질을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그렇군. 그래서 일은 했다 받았다. 그냥 쉽게 생각해. 일을 했다. 나는 이렇게 가르쳐. 밀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뭐라고 쓰는데? 밀렸어. 일을 받았다는 건 밀렸다, 일을 했다는 건 밀었다는 뜻이거든. 그게 그 뜻이잖아. 밀었으니까 갔겠지. 밀렸으니까 밀려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부피가 줄었는지 감소했니? 요거만 따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문제를 아니 조금 허접하게 푸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할 때 실제로 해 본인들이 풀다 보면 왠지 조금 되게 있어 보이거든? 10분도 없어. 근데 나중에 시간대 다른 거 들어보면 되게 멋있게 표현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굳이 멋있을 필요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찌됐건 답을 맞추면 되지 않니? 멋있게 하는 건 나중에 다 한 다음에 멋있게 해.